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방학이죠, 그죠? 방학 시간인데도 이렇게 나와 계신 분 여러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황순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로 그 휴먼 인러브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는 다 아시죠? 여기가 보면 그 국제 재난 구호 헌신 봉사하는 단체죠, 그죠? 정말 좋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기자 신분으로 계시는 거죠? 예, 수석 기자, 오케이. 자, 그런 헌신 봉사하는 단체에 수석 기자로 계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헌신 봉사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재난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걸 헌신 봉사라고 하는데, 헌신 봉사는 이런 작은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헌신 봉사의 그 전체적인 그 큰 철학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이 온 우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간은 위대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인간은 위대하다. 모든 인간은 천재이다. 모든 인간은 완전 엄마다하다는 것이 하나의 축을 가집니다. 그 축이 현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문제가 헌신 봉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대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헌신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배우는 그 학교 교과 과목이나 아주 공부를 깊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인문 고전이나 철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에 가보면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를 가르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구제하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죠.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덕목이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사람은 위대하다. 사람은 위대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헌신 봉사하고 사랑할 때만이 너희들이 싹이 터져나오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끌어왔던 이 사상 개념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남을 배려하고 사랑했는 것들이 끌어왔다고 본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어떻게 걸어갈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요, 물론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요, 물론 좋고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면 미래의 핵심 키워드 역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 봉사했을 때만이 꽃이 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로 이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뭔가를 새로운 거를 선택해야 될 나이에 미래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되는 헌신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말로 선택하셨다는 건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되고요. 어쩌면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과 아니면 이웃에 계시는 어떤 삶, 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어떤 훌륭한 삶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헌신 봉사에 대한 개념 이렇게 잠깐 잡고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헌신 봉사하고 남에게 배려해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일본의 그 자그마한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들이 이제 생계를 뭘로 했나 하면 가게를 열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이제 1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쪽 가게만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옆집 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60년대 초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조금씩 갖다 파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장사가 잘 되었나 하면 트럭으로 물건을 갖다 팔 정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분 주인께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장사가 너무가 잘 되니까 자기 남편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옆집에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문 나는 사람들이 생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희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면 가게를 더 늘리고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프랜차이즈 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하면 이 남편 역시도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 아내를 보고 당신 생각 정말 훌륭하네요. 자, 우리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나 하면 가게를 축소를 시킵니다. 가게를 축소를 시키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옆집 가게에 보내기를 시작을 해요. 이거 정말로 큰 틀의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거기에 와 있던 다른 사람들, 가게 사람이나 옆집 사람들한테
참 훌륭하다, 좋은 이야기 듣는 거는 그거는 둘째치고 이 여자분이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 여자분이 원래 무엇을 하셨던 분인가 하면 그거를 습작으로 글을 썼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틈틈이 나서 이제 글을 써서 습작으로 이제 아마추어 작가였었는데 글을 천천히 쓰다 보니까 글이 이제 쌓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1964년도에 전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하면 1000만 엔 고려해서 그 문예 작품 공모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걸 출품을 해요. 출품해서 거기에서 당첨을 되고 1위를 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빙점입니다. 당대에 100만 부 이상을 팔렸거든요.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남에게 배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이 세계 전체에 있는 좋은 것들이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TV를 봤는데 저희 나라의 재산 100위, 그러니까 부자 순위 100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뭐 저희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100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상당히 재미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산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조에 요번에 신규 부자로 들어갔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카카오톡 아시나요? 카카오톡 개발자예요. 그분이 카카오톡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저희들 카카오톡 쓰신 지 몇 년 되었어요? 4년? 그죠? 길게 4년? 뭐 3년 이 정도 되었죠? 근데 이분이 저희들은 카카오톡 가지고 왜 카카오톡이 돈을 어떻게 버나 아시나요? 광고? 광고 자산 가치가 1조가 될까요? 물론 훌륭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게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으로 이제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를 하나 하면 저희들이 카카오톡 쓰기 전에 다 무엇을 썼어요? 문자를 썼죠. 문자를 쓰면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명? 그 3천만 명 되나요? 그분들이 매달 쓰는 이게 문자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달 내는 돈이 2천만 명이 1,000원씩만 낸다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카카오톡 개발자는 무엇을 고민하나 하면 모든 사람이 문자 쓰는 비용을 쓰지 않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카카오톡을 쓰면서 문자 비용을 내왔네요. 안 내죠?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의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의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돈이 몰려서 들어온다? 카카오톡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남이 이렇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원리는 내가 어떻게 남에게 배려를 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했을 때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2분, 3분, 4분?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정말 훌륭하십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고민도 많으실 건데, 그럼 또 하나. 나는 무한 천재다. 나는 무한 능력자다. 나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야.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제가 이제 오늘 하는 핵심 주제가 인간의 그 위대성에 하는 건데, 아까 손 들었던 분, 자, 잠깐만 손 다시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아, 그러면, 여기 한 번 하고, 저기 한 번,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2분만, 나머지 3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썼는 책이거든요. 그 전자책으로 나왔는데, 전자책을 아직 그 종이책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어머니들 갖다 드리세요. 어머니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요거 가져가실래요? 요게 교보문고에 가서 제 이름 치면 책이 나오거든요. 이 책을 보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읽어보십시오. 자,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 저희들이 살면서 한 번쯤 젊으신 나이인데 한 번쯤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일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한 번씩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간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좁게 들어가 볼게요. 나는 누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 성함이? 효주.
효주가 과연 나일까? 우리나라 효주 이름 쓰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효주가 나가 아니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근원적인 행복이나 나의 위대성은 나오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나를 찾는 여행, 저하고 한 1시간 20분 정도 나의 위대성, 인간의 과연 본질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물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뭐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다,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다를 규명하는데 모든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큰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육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나라는 경우는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태어났는 걸 보고 내가 병이 들고 공부를 하고 성장하고 대학을 간다. 내 몸이 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황수남이라는 사람인데 제 몸을 어느 부분이 과연 저일까요? 제 몸의 대표성을 어느 부분이 대표성을 띨까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아니면 제 몸이 다 있는 걸 나라고 할까요? 제가 사고를 나서 팔이 하나 잘라져 나갔다 쳐요. 그러면 제 몸에 팔이 하나가 없다고 저가 아닐까요? 그러면 제 몸에서 내 몸을 하나씩 떼어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아니게 되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내 몸이 다 갖춰져 있다. 내 몸을, 제가 지금 몸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육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장기는 내 몸이 아니고 각각의 팔도 내 몸이 아니다는 건 아시죠? 하나 떨어져 나가도 내 몸은 존재하니까. 그럼 완전히 다 갖춰줘야지 내 몸일까 나일까를 봤을 때, 그럼 제가 내 몸이 다 갖추어진 채로 순간적으로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면 과연 내 몸이 나일까? 아니죠. 육체가 나라가 아닌 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지까지 내가 내 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살았는데 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인간의 몸은 세포가 몇 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세포가 한 300조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조개. 1초에 한 20만 개가 새로 생겼다가 새로 없어지고 하거든요. 자, 아까하고 같은 이야기로. 자, 그럼 내 몸을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내 몸에서 세포를 하나하나 다 떼어내기 시작하면 저는 당장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떼어내면 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까지 떼어내야지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까지 있을 때가 사람이 아닌 게 되나요? 생명까지? 자, 그럼 좋습니다. 세포를, 제 몸의 세포를 다 떼어내가지고 인공 배양을 시켜요. 200조개를, 100조개를. 그걸 다시 다 모으면 나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라는 본질이 육체가 나라고 아니는 게 되잖아요. 제 몸을 다시 다 해부시켰다가 그대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접합시킨다고 내 몸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다시 더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다 떼어내가지고 세포를 배양시켰다가 다시 합쳐도 내 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가 있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예전에 한 7년 전에 유럽에서 어떤 실험을 했나 하면 사람의 몸에서 간이면 간, 위면 위, 뇌면 뇌, 각각의 장기를 다 조금씩 장기의 세포를 떼어내요. 떼어내면 처음에는 간, 위, 뇌, 뭐 팔이면 팔에 각각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배양을 시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간이나 각각 장기의 그 특성이 없어지고 똑같은 세포가 돼버려요. 이건 어떤 이야기가 되나요? 내 몸에 있을 때는 간이면 간의 세포로 활동을 하는데 똑같이 살아있는 세포인데도 왜 단백질로 가버리죠? 함께 있지 않으니까. 다 모아놓으면 그렇게 가연될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같은 세포인데 같은 세포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인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각각의 세포의 특성을 띠는데 바깥에서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어떻게 된다? 각각의 세포의 특성을 띠지 않더라. 좀 깊게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본질을 가면 도대체 인간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저희들 어떻게 태어나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10달 있다가 저희들이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자 난자를 추출해서 인공 배양을 시켜서 실험관 속에 넣어가지고 배양을 시킵니다. 똑같은 세포 분열을 해요. 똑같은 속도로 그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인간이 튀어나오고 실험관에서 배양시켰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이건 역시 단백질 덩어리로 가버립니다. 똑같은 살아있는 세포인데 똑같은 정자 난자가 배양을 해가지고 똑같이 거쳐서 가는데 인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인간으로 나오고 실험관에서 키웠을 때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가요. 이게 도대체 뭐죠? 육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정자 난자에서 인간이 생기지,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뭐 의학계에서 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보통 15세, 16, 17, 18? 되게 고등학생들이신가요? 오, 정말 멋있습니다. 자, 제 몸에 있는 세포가 제 몸에 있는 세포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세포의 생존 주기가 태어나서 내 몸의 세포가 몇 년 갈 것 같아요? 지금 18살이라 하셨죠?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세포가 생겨가지고 그 세포 나이도 과연 18살일까? 몇 살인 것 같아요? 세포 빠른 것은, 예, 좋습니다. 세포 빠른 것은 3일. 제일 긴 것이 6개월 갑니다. 제일 인간의 몸에서 제일 길게 가는 게 몇 년을 가냐면 8년을 갑니다. 골수세포.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8살입니다. 저희들 세포가 8살에서 고정되어 있죠. 8살, 아무리 길게 가야 8살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18살이라 하잖아요. 저는 지금 50세가 넘었으니까 주름이 생기죠? 나이가 들죠? 왜 내 몸의 세포는 8살 애들처럼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활기 넘치고 부드럽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무엇이 내 세포를, 제 몸에 있는 세포는 8년만 지나면 다 바뀐단 말입니다. 짧게는 3개월 안에 다 바뀌어요. 그런데 왜 우리 나이는 지금 18, 17 이렇게 가죠? 정말로 우리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걸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여기 계신 그 학생, 효주? 예, 지금 앉아 계시죠?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봐서 알죠? 눈으로 봐서 한다는 거는 빛의 파동이 반사돼서 오는 제가 파동을 읽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기 불이 캄캄하게 가버린다면 제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 인식 체계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파동이 반사돼서 오는 거를 제가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이 오는 시간에 효주 양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시시각각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다시, 너무 어렵나요? 어제 효주하고 오늘 효주하고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죠. 세포가 수시각각, 이름은 같을지 모르지만 세포가 시시각각 변했죠. 어제하고 똑같나요? 그리고 우리 1살 때 나하고 17살 때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걸 짧게 더 축소시켜보면 어제 나와 지금 나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지금 빛의 속도로 오는 순간에 변해버렸죠? 나도 지금 변해버렸죠. 그럼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같은 나이인 줄 아는데 내 몸 항상 나가 아니더라. 시시각각 변하더라. 도대체 나는 어디에 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정말 잘하십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가 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나라고 하다 보니까 유한한 세계, 60년 세상을 살다 보니까 태폐주의를 빠지고 향락주의를 빠지고 적당히 사회가 타협하게 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쾌락주의로 가게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게요. 똑같은 내 몸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부패돼 버리죠. 죽기 전에는 왜 내가 부패되지 않나요? 왜 똑같은 몸인데 죽는 순간에 나는 부패돼서 썩어져 버린다. 죽지 않았을 때 내 몸은 그대로 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육체가 내 몸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육체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육체가 내 몸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기존 나라고 생각했는 내 몸, 누가 내 몸을 때리면 내가 화가 나기도 하죠.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병원 가기도 하죠. 내가 조금 다치면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몸이 진실로 내가 아니라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은 나가 아니다라는 것은 얼추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고민하는 게 생각이 나다, 마음이 나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썼는 수호제라는 책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어요? 창비사 나오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배운 분 안 계세요? 자, 정약용 선생님 썼는 수호제라는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수호제라는 건 뭔가 하면 정약용 선생님 제일 큰 형님이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에 현판을 수호제라고 붙였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수호제라는 건 내 몸이나 나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는데 왜 형님이 지켜야 되느냐로 이야기를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양을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깜짝 일어나서 썼는 글이 고대 수필로 고등학교 1학년 창비사 책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있는 산이나 집은 어떤 사람이 떼어갈래야 떼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내 뒷밭에 있는 나무 역시도 훔쳐갈래야 훔쳐갈 수가 없다. 그건 역시 뿌리가 깊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또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책, 자기 책을 누가 훔쳐갈 수 있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책을 훔쳐가더라도 그 책은 자기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훔쳐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음식이나 옷을 훔쳐가느냐로 묻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대답을 하나 하면 천하에 보이는 모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음식이 될 수 있고 옷이 될 수 있는데 그건 훔쳐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단 하나 지켜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은 생각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떠나가고 자기 생각이 조금만 나빠도 떠나가고 항상 항조하지 않고 항상 떠나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기가 지켜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이 그러면 나일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지금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효주양이 내가 효주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과연 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누구인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지만 정말로 꼭히 한번 알아야 되실, 그냥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양 철학사로 넘어가 보면 데카르트라는 분이 나오시죠. 데카르트 아시나요? 데카르트가 서양 철학사에 한 해역을 그으셨고 그분이 수학의 점의 좌표를 다 찍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한다, 고로 뭐라고 하죠? 나는 존재한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인류사에 던졌는 겁니다. 그전에까지는 육체 인간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모든 인류가 육신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는데 데카르트 이분이 나와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품격을 생각하는 존재로 끌어올렸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핵을 그어버렸던 명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거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생각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죠? 꿈을 꾸는 거를 내가 꿈을 꾸면서 아나요? 그러면 그때는 꿈으로 존재하지 않나요? 자, 내가 밤 12시에 열어가지고 있다가 밤 12시 잠이 딱 들었습니다. 11시 59분 59초하고 12시 사이하고 어떤 차이가 나죠? 내가 잠이 딱 드는 순간 자기 몸이 잠자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봐서 잠잤다고 하지 나는 내 스스로 자는 걸 모르죠. 내 집도 없어지죠. 내 아내도 없어지죠. 내가 사는 아파트도 없어지고 모든 세상이 다 없어집니다. 잠자는 순간 내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이야기가 되죠?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내 생각이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니까 세상이 다 없어졌다. 어떻게 되죠? 생각이 가라앉으니까 내 몸이 없어졌다. 그럼 인간은 어디로 가나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수시로 생각이 떠오르죠.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난 것 같아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마음?
네? 환경? 환경, 그럼 환경이 지금 생각을 한다고 야야 뭐 생각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해요? 대상을 보니까 대상은 대상이고 대상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죠.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뇌과학자들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밝혀보려고 뇌를 해부해서 잘라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두엽도 있고 척두엽도 있고 대뇌, 소뇌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각의 기능, 저장 기능, 의식 기능, 뭐 인식 기능, 과거 저도 다 있어요. 근데 뇌를 계속 잘라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도 발견을 못 합니다. 좀 더 단적으로 볼까요? 뇌만 떼어내가지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뇌를 떼어놨을 때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이고 내가 배고프고 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어떤 누구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는 뇌를 잘라보기를 시작합니다. 분자구조까지 내려가요. 분자구조까지 내려가면 물질의 가장 낮은 성분이 물질의 성질을 띠는 게 어디까지죠? 분자구조죠. 거기를 잘라봐도 내 생각이라는 게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딱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원자구조로 들어가죠. 원자구조까지 들어가도 생각이 없습니다.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핵하고 전자가 이루어졌는데 핵을 내 몸만큼 키우면 핵하고 전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몸하고 달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텅 비어버리죠. 이렇게 확대시켜 보더라도 생각이 일어나는 데가 발견을 못합니다.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핵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전자에서도 일어나야지 되고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종이의 원자 구조나 원자는 100여 가지 정도 되나요? 몇 가지로 하죠? 103가지? 요즘은 113가지라고 하나요? 이 종이를 이루는 그 원자의 개수와 내 몸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 아니면 내 뇌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같죠? 그런데 내 뇌 속에 생각이 없고 여기도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생각을 하고 가죠? 이거를 더 잘게 그러면 더 잘게 쪼갭니다. 요즘 헵톤도 들어가고 레톤도 들어가고 미립자 구조까지 쪼개요. 미립자 구조까지 딱 쪼개고 났는데도 거기서 어떤 누구도 최첨단 물리학자나 뇌과학자도 생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여기 계신 탁자의 미립자 구조나 내 몸의 미립자 구조나 이 건물의 미립자 구조나 여기 물병의 미립자 구조나 미립자 구조는 같다 다르다? 다 같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한테 내가 뭐 재밌어요, 어제 재밌는 일을 했어요 하는 생각이 탁 떠오르면 내 몸의 구조나 그 구조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과연 어디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나 혼자 했을까? 온 세계가 같이 했을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내 몸도 내가 아니다. 그다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도 내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이제 찾아 들어가 봐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찾아 들어갈 건데 여지껏 내가 생각했던 나는 누구 집의 딸이고 고등학교 어느 학교에 내가 몇 학년이고 뭐 어떻고 남자고 여자고 나는 몇 살이고 누구 친구고 내 이름은 누구 했는 게 그게 과연 나가 아니라면 나의 본질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지금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이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자기를 누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실 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잘 모른다는 게 맞죠? 며칠 전에 그 휴먼 인러버란데 그 홍익학당 그 보셨나요? 모른다 이런 거 듣지 않으셨나요? 들으셨죠? 모르는 거. 과연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나는 지금 뭐 키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 180 미만에 몇 킬로 미만에 나라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없어지다니, 내가 나를 찾지 못하다니 도대체 나는 어디에 존재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저하고 정말로 찾아 들어가 보는데, 자, 우리는 그 과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과학의 이론을 빌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어디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빅뱅에서 생겼다 하나요? 자, 빅뱅이라는 어떤 사건의 어떤 이벤트에서 그때부터 온 세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빅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160억 년 전에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온도가 몇 억도요? 100억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억도라면 모든 물질들이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100억도에서 물질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우주가 지금 뻗어나는 속도가 1초에 몇 킬로 정도 뻗어난다고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1초에 30만 킬로씩 이렇게 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자, 빅뱅이라는 사건을 두고 온 우주가 이렇게 무한대로 퍼져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생겨나죠. 모든 별의 운행, 사람, 모든 것들이 빅뱅이라는 그 태초의 이벤트에서 이렇게 생겨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생명, 우리가 그 조화롭게 살고 있죠. 자연의 질서, 그 다음에 별의 운행,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가장 질서 정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뱅 있기 이전에는 과연 그러면 이 생겨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과연 생겨났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이 생겨날 수 있나요? 변화되어서 그게 A가 B로 변화되었다는 걸 변화되기 이전에 A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었죠. 없는 데서 이렇게 생겨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없는 이것을 우리가 무라고 하고 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물리학자들이 이거는 공이다 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공무에서는 완전히 없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우리 인식체계나 과학체계나 그 관측기구에는 걸리지 않지만 분명히 무엇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여기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인간의 오감이나 관측기구에서 관측되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었나 하면 꽉 차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자연의 질서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이 세계는 나름의 완전 원만하고 무한한 어떤 세계 질서를 가지잖아요. 지금도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별의 운행도 보면 태양이 뜨는 것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항상 뜨고 지고 은하계 온 우주가 가장 이렇게 맞게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나오는 것은 이 이전의 세계에서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전혀 엉뚱한 게 나올 수 있나요? A에서 B로 변했다면 원형이 A가 비슷한 것이 나오지 전혀 엉뚱한 데서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하기를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하고 절대인 것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이름을 붙이는 걸 뭐라고 갖다 붙여야 돼? 저기에 저것을 완전하다, 원만하다, 무한하다 이름을 갖다 붙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기 이것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갖다 붙였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갖다 붙였을 것 같아요? 이것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완전하고 원만한 무한한 어떤 선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서 들어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인간이라고 했는 육체 인간, 그 다음에 물질 인간이라고 생각했는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인간의 속성은 어디에서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본질은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하고 절대인 신,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대로 닮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불행하고 뭐가 힘들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죠? 무한하고 완전한 신이라고 이름 붙인 저것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좀 어렵나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다. 이해 동의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이 육체다. 시시각각 변하는 내 몸이 육체다. 이것이 내가 된다면 금방 전에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버린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지?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 비록 육체에 내가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다? 생각이나 사유체계, 인간의 본질은 겉모습은 변해있지만 어디로 가 있다? 신과 같고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똑같은 전기가 와도 겉모습은 전기가 불로 나가고 뭐죠? 카메라로 나가고 선풍기로 나가고 본질의 전기 원리는 다 같은데 겉모습은 어떻다? 전기로도 가고 발전기로도 가고 동력으로도 가고 차도 움직이고 가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본류는 무엇인가 하면 전기라는 얘기잖아요. 그 전기가 어떻다? 완전하고 원만하다. 인간인 나는 지금은 내가 좀 불합리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생각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위대하다는 겁니다. 제 눈을 좀 한번 볼까요? 이게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거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가서 좀 볼일 좀 보시고 한 5분만 정확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